2024 파리올림픽 육상 8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영국의 육상 스타 킬리 허지킨스는 한 인터뷰에서 경기 두세 시간 전 꼭 이 정체불명의 하얀 수프를 먹는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프의 주성분은 여러분의 주방이나 세탁실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각종 주방용품 세척 및 청소에 사용되기도 하고 제가, 제면, 요리, 미용 등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베이킹소다인데요. 베이킹소다는 이번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중장거리 육상 선수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된 스포츠 보충제로 마라톤, 트레일러닝, 수영, 사이클, 조정, 스피드스케이팅, 럭비 등 지구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 사이에서 현재 가장 핫한 스포츠 보충제입니다. 파리올림픽 1000m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한 조슈아 체프테게이부터 전설적인 트레일러닝 선수 킬리안 조넨, 2020 투르드 프랑스에서 2위를 차지한 프리모시 로글리치, 엘리우드 킵초게가 속해 있는 NL 러닝팀 등이 베이킹소다를 복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의 텔레그래프와 인터뷰한 한 익명의 올림픽 출전 선수에 따르면 베이킹소다는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800m 이상 종목의 엘리트 운동선수 80% 아니 그 이상이 베이킹소다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4 로마 유럽 선수권대회 워밍업 트랙 근처 쓰레기통에서는 허지킨슨이 복용한 것과 동일한 베이킹소다 제품이 상당수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베이킹소다가 실제로 선수들을 더 빠르게 만들까요? 지난 2021년 국제스포츠 영양학회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운동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혔는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베이킹소다의 운동 능력 향상 효과는 주로 30초에서 12분간 지속되는 고강도 운동에서 확인된다. 두 번째,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베이킹소다의 섭취량의 최소 용량은 kg당 0.2에서 0.5g이다. 세 번째, 베이킹소다 권장 섭취 시간은 운동 또는 경기 60에서 180분 전이다. 네 번째, 베이킹소다를 장기간 복용하면 피로가 발생하는 시간을 지연하고 운동 능력을 증가시키는 등 운동 적응력이 향상될 수 있다. 다섯 번째, 베이킹소다는 다양한 생리적 효과로 인해 운동 성과를 개선한다. 그리고 지난 2018년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내놓은 식이 보충제 및 운동 능력 향상 관련 보충제에 관한 공식 성명서를 보면 베이킹소다는 운동 성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스포츠 보충제 중 하나인데요. IOC는 베이킹소다를 경기 2-4일 전부터 하루 3-4일 나눠 조금씩 복용하며 지속 시간이 60초 이상인 단기 고강도 스프린트의 성능이 약 2% 향상되며 고강도 운동 지속 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효능이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킹소다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유는 베이킹소다가 염기성을 띠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체는 고강도 운동을 위한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젖산과 수소이온 등의 부산물이 발생하고 이것들이 축적되면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젖산과 부산물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더 이상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소이온은 혈액과 근육에 축적되며 산성도를 증가시키는데 산성도 상승은 근육 수축 손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염기성을 띠는 베이킹소다는 이 산성도 상승을 상쇄하고 중화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베이킹소다 복용은 피로감을 지연시키고 줄여 운동 능력 향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검증된 스포츠 영양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스포츠 영양학회와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을 주최하는 IOC가 베이킹소다를 먹으면 더 빨라진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럼 운동선수들은 왜 최근에서야 베이킹소다를 복용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 이유는 베이킹소다를 복용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사실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1980년대부터 베이킹소다를 복용했습니다. 이미 당시 이루어진 연구에서 베이킹소다의 효능이 알려지며 많은 운동선수가 복용했지만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베이킹소다를 그대로 먹으면 소화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팽창, 경련,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운동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베이킹소다 복용이 악마와의 거래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베이킹소다의 운동 능력 향상 효과가 알려지자 세계 반도핑 기구의 전신단체에서는 제빵에 사용되는 베이킹소다의 복용을 아예 금지할 수는 없지만 운동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복용을 막기 위해 베이킹소다는 명목상 금지된 스포츠 보충제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와다해서 부작용을 이유로 베이킹소다를 금지 목록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상급 운동선수들이 다시 베이킹소다를 복용하기 시작한 건 베이킹소다를 부작용 없이 복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5년 스웨덴 스포츠 뉴트리션 회사인 모르테는 천연 하이드로젤 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에너지제를 출시했는데요. 정상급 지구력 운동선수는 경기 중 1시간마다 60에서 9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줘야
하는데 운동 중에는 혈류가 근육에 쏠려 있어 장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모르텐은 하이드로젤 기술을 사용해 위산과 반응하면 즉시 젤 형태로 변해 바로 소장에서 분해, 에너지 흡수가 이루어지는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 젤을 출시했고 지구력 종목 선수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텐이 하이드로젤 기술을 사용해 출시한 또 다른 제품이 바로 베이킹 소다가 들어간 바이카브 시스템인데요. 모르텐에 따르면 하이드로젤 시스템 때문에 베이킹 소다의 효과적인 흡수가 가능해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에서 하이드로젤 시스템을 사용한 베이킹 소다 복용이 40km 사이클 타임 트라이에서 1시간 기준 약 1분 1.4%의 기록 향상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허지킨슨과 같은 정상급 운동선수들이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 경기 2-3시간 전 하이드로젤 가루, 베이킹소다 알약, 그리고 물을 섞어 자신의 체중에 맞는 복용량을 복용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모르텐의 바이카브 시스템은 4회 분량 기준 약 89,000원으로 1회당 약 22,000원인 상당히 가격이 비싼 제품입니다. 모르텐의 바이카브 시스템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고 베이킹소다는 경기 전 며칠에 걸쳐 주기적으로 복용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가 아닌 스포츠를 가볍게 즐기는 일반인에게는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제품입니다. 여러 정상급 선수가 이미 베이킹소다를 복용하고 있고 운동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과 효과를 믿지 않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하이드로젤 기술 등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다른 기술이 필요해 아직 복용의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과연 베이킹소다는 앞으로 지구력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스포츠 보충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방과 세탁실에서 머물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베이킹소다의 복용이 경기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큰 변화를 불러온다면 1980년대처럼 도핑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베이킹소다 드셔볼 생각이 있으신가요?